그래서 전쟁하자는 거냐? 그래, 한번 하자. 빅팀입니다. 전쟁은 나쁜 것이고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더 좋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일단 무조건 안 좋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막 전쟁을 걸고 다닌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두드려 맞기만 한 겁니다. 일본에 두드려 맞고 만주족에 두드려 맞고 거란족에 두드려 맞고 몽골에 두드려 맞고 미국에 두드려 맞고 북한에 두드려 맞고 가장 좋은 전쟁은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쁘고 전쟁은 무조건 안 하는 게 맞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그걸 우리가 정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상대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을 걸었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가 고민할 문제지 두드려 맞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이 침략해서 들어오고 전쟁을 걸어오면 그걸 어떻게 잘 방어할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주제 넘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쳐들어오면 좋겠지만 일단 쳐들어오면 막을 국리를 하면 됩니다.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또 가능만 하다면 상대가 우리에게 공격해왔을 때 상호 확정 파괴가 가능할 수 있게 핵무장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국제관계 때문에 핵무장까지는 어렵다면 그래도 그에 준하는 무기들을 배치해서 상대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늘리면 우리나라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선제 공격을 할 생각이 없고 그 사실은 상대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어를 하는 것까지 트집을 잡는다면 그건 순전히 억지에 불과합니다. 본인들도 그게 억지인 걸 알면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어를 잘 하면 되는 거지 상대 국가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싸움을 말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을 말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을 말리고 있을 때 때리는 사람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말로 할 테니까 잠깐만 놓아보라고 하죠. 그때 놓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 할 테니까 놓으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놓아주면 가서 또 때립니다. 그런 건 믿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너희가 병력을 감축하면 평화를 보장해주겠다. 너희가 미군을 철수시키면 우리도 너희와 평화롭게 지내겠다. 이런 말도 믿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인 겁니다. 그보다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잘못 건드리면 될 수도 있겠구나 싶게 만들어야 우리나라를 안 건드리는 겁니다. 맨몸으로 백기투항을 하면 목숨만은 살려드릴게. 이런 게 무슨 협상입니까? 힘이 없고 약한 친구들도 그렇죠. 힘이 센 친구가 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때릴게. 이런 말 들어서 결과가 좋았던 적 있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당하고 온 동네 북밖에 더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폭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낫죠. 너 지금 나한테만 때려봐라. 네가 지금 나한테 때리면 밤에 너희 집 찾아가서 집에 찌르고 집에 키우는 까지 잡아버리겠다. 나는 너희 부모님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네 동생 다닐 때 조심해라고 해야 될 거다. 내가 너네 까지 봐라 하면 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와 싸워서 이길 힘은 없지만 네가 나를 때렸을 때 너와 내 주변 사람들을 확실히 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전략인데 상호 확정 파괴라는 개념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냐? 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여론이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하자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상대가 볼 때는 우리는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필요하면 전쟁을 해서라도 맞서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원이라도 더 뜯어내기 좋겠죠. 물론 진짜로 전쟁하자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 겉으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필요하면 전쟁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진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카드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대가 너 지금 쫄았지 하면 아니거든 너야말로 큰일 났다 이렇게 해야 게임이 되지 상대가 너 지금 쫄았지 하는데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카드놀이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뻥카를 칠 때도 그럴듯하게 쳐야 됩니다. 결국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나서는 쪽은 전쟁을 당하는 경우가 없고 전쟁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쪽은 전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평화가 낫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전쟁이 난다면 제대로 싸운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진한 평화를 택하는 쪽은 가장 좋은 전쟁도 아니고 가장 나쁜 평화도 아니고 가장 나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